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고요. 그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사전 환담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와는 별개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또다시 불출석하니까 판사는 피고인은 오늘도 안 나오시나라고 한숨을 내셨다는 소식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측이 고의적으로 총선 때까지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원래 10월 23일에서 또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법원장님, 6개월 이내에 선거법 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하세월입니다. 이거 언제쯤 결론 날 수 있을까요? 내년 총선 전에 결론 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재판 진행 상황이라 법원장이 일일이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그 심리를 마무리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걸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은 최대한 빨리 내겠다고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이 이것저것 좀 따져본 모양이죠.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평균 한 석 달 조금 넘게 걸리는 선거법 1심 선고인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 하세월이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거법 재판이 이제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다음 대법원 3개월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뭐냐면 선거법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선거가 끝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끌어버리면 임기를 다 채워버리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저렇게 이제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 사건 달리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6개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게 법 취지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이렇게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심까지 한 10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판단하고 아니면 다음 선거를 또 하든지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결론이 나야 본인도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물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지난 9월 달에 기소가 돼서 그렇죠. 뭐 이 1년 지금 1개월이 넘도록 지금 1심도 안 나오고 있고 뭐 1심은커녕 아직 이제 반도 안 됐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끌려는 의도, 왜냐하면 지금 벌써 2달째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저는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빨리 이 재판을 갖다 집중 심리를 한다든지 뭔가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 2주에 한 번씩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뭐 김정중 법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원의 신속성입니다. 재판에. 그걸 빨리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건 말고도 최근에도 국회의원들 거의 임기 다 채우고 뭐 재판 결과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냐, 소용이 뭐가 있냐, 재판 다 이렇게 지지부진할 경우 했는데 변호사로서 조 변호사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 얘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지금 울산시장 송철호 그 사건도 선거 조작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4년, 1심을 4년을 해요.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 6개월 동안 그냥 깔아뭉개놓고 재판 자체를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부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골석 재판할 수 있는 요건이 됐지 않습니까? 골석 재판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안 나와도 이어지는 재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골석 재판 왜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냐면요. 피고인이 나와서 본인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 사항만 듣고 판단을 할까 봐 그래서 피고인한테 기회를 주는 게 재판이에요. 근데 본인이 2회를 안 나와가지고 본인이 방어권 행사 안 하겠다는데 빨리 판결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죠. 자, 6개월 1심 6개월 하고 나머지 6개월 더 훈시 규정으로 지금 2심, 3심을 한다고 해도
다음 총선입니다. 이미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물 건너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자, 강행 규정이지만 늦게 한다고 해서 뭔가 징계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판사 불이익이 전혀 없다 이 말씀하시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간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성규 변호사님, 저는 목소리가 커서 시원시원해서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 예. 예.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시청자분들 다 알아들을 것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은 최근 대장동 위례 재판에 성격이 다른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아마 병합 신청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건 단독 사건이고 그거를 재정 합의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병합을 시켰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단독 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경규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의 지적을 좀 종합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좀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선거 전략, 아니죠.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을 늦추고 서울중앙지법 혹은 재판부 차내 묵인하에 이렇게 고의적인 선거 지연 전략,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총선 때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대목은 분명히 있죠. 지금 아직 그 병합 여부에 대해서 지난주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 결론이 안 나고 결국 이번 주로 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나 중앙지방법원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지금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위증교사는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단독 재판부는 부장판사 포함해서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배석이 두 사람의 판사가 있기 때문에 좌우 배석 중에 한 사람한테 이 사건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직 지금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병합을 33부로 같이 하느냐 아니면은 33부에 소속된 단독 판사 한 사람에게 배당을 하느냐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 재판부나 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원컨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배당을 이렇게 한 마당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합 문제도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해서 녹취록이 딱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영장 기각 결정문에 나오듯이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위증 교사는요, 원래 형량이 1년 6개월인데 이게 가중 요소가 더해지면 3년까지 갑니다. 그 가중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거나 경제적 이득이 예. 거의 포함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론이 날 것이 거의 명백하고 예. 결론이 난다면 집유 또는 실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빨리 신속히 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그 재판정 안에서 어떤 공방,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공방을 일으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 불출석 여부가 좀 더 기사화가 될 정도로 지금 여러 논란거리들을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고요.